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을 노예처럼 대한 적 있으신가요? 바로 제가 우위에 서서 명령질을 해대며 경악할 만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고졸이지만 그 누구보다 잘 살고 있는 평범한 유부녀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미용사가 꿈이라서 제가 미용고를 다녔었어요. 처음에는 미용학과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대학 진학을 할까 싶었죠. 아무래도 대학을 나오면 대우가 더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변에 실력 좋은 몇몇 친구들이 바로 취업을 하더라고요. 대학 진학이랑 취업이 서로 다른 메리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배들도 나중에 미용실 차리고 자리 잡으려면 대학 가는 것보다 바로 취업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용실에 취직해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정도 연차가 차서 막내 인턴이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저도 실장님이 됐죠. 실장님이 되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라 재미있었어요. 제가 공부하고 연구한 만큼 머리가 잘 나오고 손님들이 만족스러워하니까 후기도 좋게 달리더라고요. 저를 찾는 손님들이 많이 늘어나서 뿌듯했는데요. 하지만 제 직업이 연예 시장에서 깊이 대상 탑5 안에 든다고 하니까 서글펐어요. 아무래도 헤어 디자이너가 학창 시절에 놀다가 공부를 안 해서 하는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았죠. 게다가 근무 시간도 길고 휴일도 들쑥날쑥하니 데이트하기도 힘든 것도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그런 선입견, 편견 같은 게 없는 사람이 있긴 하잖아요. 게다가 퇴근 후에도 자기 공부하면서 발전하느라 바쁜 사람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용 그만두고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동기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소개시켜준다고 했거든요. 만나보니까 사람 됨됨이가 괜찮고 성실해 보여서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저랑 다르게 꾸밀 줄 모르는 수수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건 제가 꾸며주면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하고 제 성격답게 적극적으로 나섰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랑 3년 정도 사귀게 됐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보게 됐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그리 좋게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았는데요. 물론 아버님은 밝게 웃어주시면서 반겨주셨지만 어머님은 떨떠름한 느낌이었죠. 저랑 대화할 때도 아들한테 다 들었다 미용사라며? 이 한마디 하고 마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이 대놓고 결혼 반대하지도 않았고 아버님이 어머님 대신 많이 질문하고 말을 걸어주셨어요. 게다가 남편까지 나서서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해주더라고요. 아이, 어머, 이 사람 미용실 직원이 아니라 실장님이야. 실장님 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고생한 만큼 생각보다 돈도 많이 벌어.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1인 샵 차리는 게 목표라고 하던데 능력이 좋아서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걸? 남편이 이렇게 제 편을 들어줘서 어머님께서 그럼 둘이 결혼해서 잘 살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장점을 일부러 강조해서 말해서 그런지 별 탈 없이 결혼하게 됐죠. 결혼 후에 남편이 우리 부모님 챙기듯이 저도 시부모님 챙기곤 그랬거든요. 저는 무교고 남편은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특히 시모가 아주 독실하셨어요. 우리 남편이 부모님이랑 사이가 진짜 친해졌는데 저도 시모랑 좀 가까워지고 예쁨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잘 모셔보려고 시모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잔소리만 더 늘어난 것 같았어요. 성경이나 찬송가가 좀 생소해서 잘 외우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일 때문에 교회를 자주 갈 수가 없었는데요. 어머님이 그게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시모가 교회에서 어울리는 어른들의 대화에서 제가 잘 끼질 못하니 이러시더라고요. 아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도 못하는데 억지로 이런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예배가 끝나거든 알아서 집에 가라. 머리 하느라 바쁜 애가 뭐하러 교회에서 애를 쓰고 있냐? 이런 식으로 어머님이 오히려 절 떼어 놓으려고 하길래 그럼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시모랑 가까워질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죠. 그런데 우리 시모가 항상 같은 파마 머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짧은 단발에 파마를 세게 넣은 전형적인 어머님 머리를 하셔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께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봤는데요. 어머님 스타일 보니까 항상 같은 머리시더라고요. 어머님 미모라면 다른 머리 하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머리 한번 안 바꿔보실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내가 다른 머리를 안 해봤을 것 같냐? 이 머리가 나한테 제일 제격이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내 머리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어라.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는 것도 모자라 저한테 시집살이까지 시키시려고 했어요. 제가 미용사라서 잘 차려입고 머리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해야 하거든요. 하루는 레이어드 컷이라고 층이 좀 있는 머리를 한 날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이 뜬금없이 제 스타일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아, 여자가 머리가 왜 이래? 단정하게 길러서 묶고 다녀라. 결혼한 여자가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눈에 띄려고 해? 임자 있는 여자가 이러고 다니면 욕먹는다. 아유, 엄마는 탈색한 머리도 아닌데 왜 그래? 내 눈엔 예쁘기만 한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요즘 유행하는 머리니까 너무 그러지 마. 어머님이 이렇게 슬슬 저한테 딴지를 거시면 남편이 막아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실장에서 원장이 되면서 어머님이 싹 바뀌신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돈을 잘 벌기 시작해서 공무원인 남편 외제차도 턱턱 뽑아줬거든요. 남편 차를 타고 시댁까지 갔었는데 어머님이 주차장까지 나오셔서 차를 구경하시면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게다가 시부모님께 용돈도 풍족하게 드리고 생일이나 어버이날만 되면 근사한 선물을 사드렸죠. 그러니까 저한테 시집살이를 하려다가 바로 접고 잘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갈 수 있는 날만 되면 저를 꼭 대동하고 다니셨어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머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시모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가, 지금 모임 중인데 오늘 쉬는 날이지? 아, 여기 너네 집이랑 멀지 않은 곳이니까 데리러 와라. 내가 친구들한테 네 자랑을 엄청 해놨다. 어머님이 이러시면서 모임 장소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으로 마중을 갔더니 어머님 친구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척을 하니까 어머님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친구분들을 막 붙잡으면서 이러셨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좀 봐라. 미용실 원장님이라 돈도 잘 벌어서 이렇게 외제차도 몰고 다닌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 없더라고. 나는 우리 며느리 차 타고 갈 테니까 너네들은 조심히 들어가. 그날 어색하게 웃으면서 친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시모를 태워서 시댁까지 데려다 드렸어요. 시모가 이 뒤로도 저한테 잘해주시면서 순금 반지도 주시고 그랬죠. 시모가 이렇게 변해버려서 찝찝하긴 했지만 시집살이 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시모 본성이 어디 가겠어요? 바로 동서로 타겟을 바꿔서 엄청 뭐라 하더라고요. 동서는 도대체 뭐 때문에 시집살이 당했냐고요? 서방님과 결혼할 때 동서는 학생 신분이었어요. 재수해서 지방대 다니다가 수도권 대학에 늦게 편입해서 졸업이 좀 늦어졌거든요. 두 사람은 오래 만난 사이로 동서가 졸업하던 해에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결혼을 했었어요. 시모가 당연히 엄청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시부까지도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30 바라보는 나이에 이제 겨우 대학 졸업한 데다가 직장도 없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서방님은 결혼을 반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가족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셨어요.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돈 문제 때문에 싸움 낼까봐 이러는 거지. 당분간 혼자 벌어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 사람 재수로 대입해서 더 좋은 대학에 편입할 정도면 끈기 있는 사람이야. 욕심도 있으면서 믿음직한 사람이니까 아유, 얼른 결혼 허락해줘. 저랑 남편은 서방님이 이러는 걸 보고 그냥 서방님을 응원해줬는데요. 왜냐면 결혼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야 하는 거고 소중한 아이까지 생겼잖아요. 그 와중에 동서는 시부모님 눈치를 보고는 이런 식으로 당부의 말을 건네더라고요. 아이 낳고 얼마 안 있다가 취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어머님이 신경 안 쓰셔도 저희가 잘 알아서 살 거니까 마음 놓고 계세요. 동서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 느낌이 약간 치사해서 한마디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서방님이 노력한 끝에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같이 살 수 있었는데요. 동서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 1년 동안은 통보지를 못했어요. 제 생각엔 핑계를 대는 것 같았는데 출산 후에 체질이 바뀌었는지 예민하고 몸이 아프다고만 들었죠. 시조카 돌잔치 때나 돼서야 좀 볼 수 있었는데 시모가 돌잔치 때 눈치 없이 잔소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슬슬 취업할 생각 없냐? 네 서방 그만 고생시켜라. 아니 아무리 공부가 하고 싶어도 그렇지 지금은 혼자가 아니지 않니? 결혼했으면 가정을 책임질 생각을 해야지. 하긴 요즘 맞벌이 안 하면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 세상이니 시모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좋은 날에 괜히 시비를 거시네.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이번엔 동서가 먹잇감이구나 싶었어요. 동서가 근데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더라고요. 동서가 전혀 기죽지 않고 이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대해서 의외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잔소리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도 그런 말 안 해요. 저만 보면 맨날 취업하라는 말만 하시고 저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으세요? 어머머 얘 좀 봐라. 네가 취업은 안 하고 공부만 하면서 우리 아들 고생시키니까 그렇지. 아이 오냐 얼마나 알아서 잘하나 보자. 그래요. 저 놀고 있는 거 아니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요. 그때는 어머님도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하실걸요? 동서가 이 정도로 자신 있게 말하길래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동서의 취업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죠. 가족 모임에도 통 안 나오고 명절에나 나와서는 시모랑 티격태격하고 시모는 저랑 비교해가면서 동서를 부려먹곤 했어요. 알고 보니 동서가 또 무슨 공부를 하고 있고 서방님이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모가 서방님을 붙잡고 잔소리를 해대니까 실토를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죽어도 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뒷바라지하고 있긴 한데 시간이 지나도 좋은 소식이 없더라고. 요즘 와이프가 많이 예민해져서 자주 싸우고 있긴 해. 아니 며느리 그것은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고 있길래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구니. 그래놓고 취업했다는 말은 하나도 안 하더라. 아 도대체 걔는 뭐 하고 있어? 몰래 놀고 있는 건 아니지? 아유 와이프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아, 말해봤자 잔소리만 더 듣고 싸우기만 하니까. 나중에 꼭 좋은 소식 들려줄게. 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서방님이 이러셔서 시모가 그동안 저만 보면 동서 보고 며느리년 며느리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흉을 보셨어요. 그런데 동서가 진짜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동서가 갑자기 저희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이런 말을 꺼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님, 저 의전원에 들어갔어요. 사실 그동안 하던 공부가 의전원 공부였거든요.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은 못 드렸었어요. 뭐? 의전원? 아, 그런 공부를 하고 있으면 말을 해줘야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몰래 의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니? 며느리 네가 그쪽 전공도 아닌데 어떻게 거긴 들어간 거야? 원래 전공은 전혀 다른 거였는데 공부해서 의전원에 편입한 거예요. 공부하다 보니까 적성에 맞아서 꼭 이쪽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의전원에 들어갔다니. 아니 그러면 우리 며느리가 나중에 의사가 된다는 소리냐? 아 이제 곧 되겠네. 시모가 이런 식으로 너무 좋아하니까 동서 입이 귀에 걸려 있더라고요. 이후로 동서가 전이랑 다르게 가족 모임에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시모가 구박을 멈추셨어요. 어머님이 한순간에 태세 전환을 해서는 동서를 며느리년이라고 불렀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잘해주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쫄리겠어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고 괴롭혔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귀하디 귀한 의사감이라는데 이제부터라도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동서를 엄청나게 챙기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저는 찬밥 신세가 되지는 않았는데 사람 마음이 뭔지 점점 차별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우리 시모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죠. 원래 미운 오리 새끼는 저였지만 동서가 마음에 안 드니 그쪽으로 갈아탔다가 다시 제가 된 거예요. 근데 저도 시모 마음을 돌릴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시모가 왜 이렇게 제 신경을 긁어가며 동서 편을 드나 싶었거든요. 동서를 개무시하던 시모가 동서한테 최대한 빨리 예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저를 제물로 삼아서 밟아놓은 다음에 동서를 추켜 쓰는 거 아니겠어요? 시모가 살아남으려고 슬슬 시동을 거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그 차별은 동서가 의전을 무사히 졸업하고 의사가 됐을 때 정점을 찍게 됐어요. 동서가 의사가 되고 난 후에 가진 첫 가족 모임 자리에서 완전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나타난 거예요. 시모가 그 모습을 보고 저를 밀쳐낸 다음에 버선발로 뛰쳐나가서는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예쁘다. 고생 많았어 우리 세아가. 우리 아들한테 다 들었다. 아유 우리 며느리가 드디어 의사가 됐다며. 우리 집안에 의사 며느리가 있다니 내가 다 뿌듯하고 행복하네. 그리고 원래 간식 준비는 그래도 동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동서를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 데리고 시댁에 들어와 거실에 앉히고는 저를 획 돌아보면서 이런 식으로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며느리 의사 된 거 알았으면 가서 과일 좀 깎아오렴. 의사 며느리한테 잔심 부름을 시킬 수는 없지 않니. 너도 막내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이라도 좀 해라. 이러면서 완전 대놓고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시더라고요. 예전처럼 시집살이 시동 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심하게 차별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순금으로 된 반지가 있으신데 예전부터 며느리한테 반지를 물려주는 집안 풍습 같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어머님도 시할머님께 반지를 물려받으셨었는데 제가 돈 잘 벌고 뭐 많이 해준다고 저한테 그 반지를 물려주셨거든요. 그 뒤로 맨날 끼고 다니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손 좀 줘보라고 하더니 그 반지를 확 빼내는 거예요. 제가 손가락이 살짝 긁혀서 놀라면서 아파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 반지를 동서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우리 집 큰 며느리다. 큰일 하시는 분인데 어디 비용사 따위가 너의 비할 바가 되겠어? 우리 아들들 말고는 네가 우리 집 기둥이나 마찬가지다. 아니 어머님, 세상에 줬다가 뺏는 게 어딨어요. 치서에서 그런 반지 다시는 안 받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저보고는 대단한 원장님이 며느리라서 좋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엄마, 그게 뭐 하는 거야? 우리 와이프가 엄마한테 잘한다고 줘놓고 이제 재수 씨한테 주는 게 어딨어? 아이 엄마 이런 식으로 계속 차별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남편이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도 어머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동서랑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시댁에 모였다 하면 동서한테 이런 식으로 아부를 떠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쉬어야지. 이런 허덜한 일은 너희 형님이 잘하잖니. 형님 시켜라. 내가 전에도 말했지. 네가 이 집안 형님이라고 생각하고 살라고. 형님을 동서라고 생각하면 시켜먹기도 편할 거야. 어머님 어떻게 그래요. 형님은 형님이죠. 제가 어머님 말씀대로 형님 아랫사람 취급했다가 나중에 불러가서 혼나면 어떡해요. 저 형님 무섭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저번에도 형님을 아랫사람 취급해서 눈치가 보였어요. 형님이 저를 엄청 째려보더라고요. 여우 같은 것이 손사래를 치거나 제 눈치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거짓말을 치는 거 있죠. 시집살이 시킨 건 시모인데 왜 저한테 저러는 거예요? 아무튼 시모는 시모니 잘해야겠고 남 골려먹고 싶나 봐요. 저는 오히려 동서 격려하고 눈치 보느라 와서 명절 일손 돕고 하는 거 대충 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지금 하는 태도를 보아하니 저를 무슨 혼내는 시모보다 더 미움 말리는 시누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도라도 똑바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이유로 제가 이렇게 일침을 날리고 말았는데요. 형님은 형님이죠. 눈치 보이면 행동 똑바로 하세요. 겉으로만 눈치 보인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동서 속내 뻔히 다 보이니까 선 좀 지키세요. 아가, 아우 저것이 하는 말 듣지 말아라. 미용하는 것들이 다 저렇게 막대 먹었어. 거기 하시는 의사님이 이해해? 저런 것들이랑 말 섞어봤자 하등 소용없다.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동서 표정이 굳더니 그 둘이서 막 귓속말을 해대는 거예요. 시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완전 난리였는데요. 그날만 시모가 저를 타박하면서 동서를 감싼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차별이 지독해지니 마음 같아서는 시댁이고 뭐고 다시는 안 찾아오고 싶었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괜히 남편이랑 제 딸이 욕먹을 수 있으니까 참았는데요. 다음부터는 그 꼴 보기 싫어서 시댁 모임 있을 때면 전 그냥 부엌에 붙어 있었어요.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딸이랑 동서딸이 문제였어요. 애들끼리 거의 자매 같은 단짝이었거든요. 우리 딸이 동서딸보다 1살 위인데 동서딸이 우리 딸을 잘 따랐어요.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면서 우리 딸이 하는 건 다 따라 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제 옆에 있고 싶어 해서 부엌에 주로 있었거든요. 시조카도 그런 제 딸을 따라 부엌에서 제가 음식하고 시댁 집안일 챙기는 걸 따라하거나 구경하고 있었는데 동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갑자기 시조카한테 이런 식으로 성질을 내더라고요. 예빈아, 엄마가 그런 거 하지 말랬지? 설마 옆에서 따라하라고 시켰어? 따라하라고 해도 흉내내면 안 돼. 이런 거 지지야, 지지.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애들이 그냥 제 옆에서 알짱거리는 것 뿐이었어요. 제 딸 주아가 행주로 식탁 닦는 신용이라도 하면 시모랑 동서가 둘이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좋아야, 여기도 닦아라. 아이고, 잘하네. 니네 엄마 닮아서 집안일 한번 기똥차게 하네. 아유, 이제 시집가도 되겠어. 지금 당장 신부 수업이라도 시작할까? 그래, 옳지. 저기도 닦아야지. 형님처럼 집안일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집안일 잘 가르치면 이것저것 시키기 좋겠네. 예전에 일해놓고 동서딸이 저를 따라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되게 불쾌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서한테 이렇게 짜증을 내고 말았어요. 동서가 말하는 그런 거가 뭔데? 우리 주아한테는 집안일 잘한다고 좋아하더니 예빈이도 잘하면 좋은 거 아니야? 왜? 예빈이가 나 따라하니까 기분 나빠? 아니, 예빈이랑 주아는 태생부터 다르죠, 형님. 예빈이가 굳이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하나요? 예빈이는 그런 잡일 같은 거 안 하고 저처럼 살 팔자라고요. 진짜 무슨 이런 거지 같은 소리가 다 있어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말문이 턱 막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동서딸은 지 엄마가 그러거나 말거나 제 딸이랑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딸이 실수로 동서딸 옷에 물을 엎지른 거예요. 정작 당사자들은 물이니까 괜찮다고 툭툭 털어버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동서가 그 모습을 보고 눈에 불을 켜며 달려가서는 제 딸한테 이렇게 혼을 내는 거예요. 어머머, 어디서 감히 우리 딸한테 물을 엎질러? 너 사과 똑바로 안 해? 엄마가 사과하는 방법도 안 알려줬어? 이런 걸 바로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고 하는 거야. 제가 기분이 더 상했던 건 시부모님이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대체 의사가 뭐라고? 며느리는 다 똑같은 며느리 아닌가요? 아무리 시모가 동서를 그렇게 괴롭혔다고 해도 저를 무슨 희생양 삼아가며 둘이 힘을 합쳐서 괴롭히는 게 너무 구질구질했어요. 다 양보해서 저한테 그렇게 시집살이 시키는 건 괜찮다고 쳐요. 그래도 제 딸, 자기 손녀, 조카한테는 그러질 말아야죠.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더럽고 치사하더라고요. 그 뒤로 웬만하면 딸 데리고 시댁 모임 자리는 좀 피하게 됐어요. 전 아무 잘못도 없이 의사 동서보다는 만만하고 짜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박 대상이 되었는데 괜히 제 딸까지 구박이 번지니 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제 남편도 아무리 해도 중재가 안 되니까 제 의견을 따라줬어요. 하지만 명절날이나 집안 행사같이 피치 못하게 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설날은 빠질 수 없으니 시댁 찾아가서 인사하고 바로 부엌에 붙어 있었어요. 거의 혼자서 음식 준비, 뒷정리 다 하다가 점심 지나고 나서 겨우 좀 쉴 수 있게 돼서 잠시 거실에 탁 앉았죠.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시모랑 동서는 저를 거들떠도 안 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엉덩이 붙이자마자 들은 말이 영어 유치원 이야기였어요. 동서한테 우리 손녀딸 영어 유치원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게 됐는데요. 언니, 저희 주아는요? 주아가 그래도 첫째 손녀잖아요. 예빈이 해주시는 거면 저희 주아도 똑같이 해주셔야죠. 어머님이 예전엔 첫째 손녀라고 예뻐하셨잖아요.
우리가 왜? 얘 미 빠진 독에 물을 왜 붓니? 우리 작은 며느리는 똑똑해서 의사가 됐잖냐? 근데 너는 고졸 출신이잖니? 유전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네가 생각해봐도 작은 며느리 닮은 우리 손녀딸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참나,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 어머님 지원 같은 거 안 받아도 되거든요. 제가 영어 유치원 보낼 돈도 없을 줄 아세요? 제가 빌붙으려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어떻게 할지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명절이고 뭐고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딸이랑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챙기러 성큼성큼 걸어갔죠. 그런데 시모랑 동서가 제 뒤통수에다 대고 대놓고 흉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딨냐? 싸가지가 이렇게도 없네. 진짜 가난한 집안 딸내미 아니랄까봐 어디 가서 내 며느리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러게요. 저런 것도 형님이라고 모시고 있었다니. 형님이 저럴 줄 몰랐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머님, 동서 쪼잔하게 손녀 조카 데려다가 차별하고 싶으세요? 제가 며느리 된 도리라도 다 하려고 어떻게든 노력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렇게 제가 미우시면 나가드릴게요.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할 말을 다 내뱉은 다음에 남편이랑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요. 그 뒤로 저는 더더욱 얼굴을 안 비추고 추석에도 우리 집만 갔어요. 그렇게 제가 고구마만 먹고 있다가 사이다를 시원하게 들이킨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제사가 있던 날 아버님이 전화로 이런 식으로 간절하게 부탁하셨거든요. 며느라, 이번에도 제사 치르러 안 올 거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계속 안 오려고. 평생 안 볼 셈이야. 나를 생각해서라도 와주라. 내가 며느리 보고 싶어서 그래. 아버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아버님까지 속상하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이랑 동서한테 마음이 상해서 아버님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아버님 뵈러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제가 남편이랑 우리 주아를 데리고 제사 준비하러 가게 됐는데요. 그랬더니 역시나 동서랑 시모가 좋은 먹잇감이 돌아와서 신이 났는지 보자마자 물어뜯기 바쁘더라고요. 시모랑 동서가 대놓고 들으라는 듯이 유치하게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에는 왔네. 며느리 저거 안 올 줄 알고 씹으려고 했는데 경 없이 명절도 안 챙기더니 눈치는 있는 모양이네. 네, 그러게요. 그래도 양심은 있나 봐요. 아님 집안의 사이에 쫓겨날까 봐 무서웠던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어디 한번 지켜보자고 했잖아요. 이 둘이서 계속 이러길래 말을 말자 싶었죠. 그래도 저는 이왕 시댁과 척지기로 한 거 이번엔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했죠. 그래서 거실에 딱 앉아 있는데 시부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사인데 준비는 좀 해야 하지 않겠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리에 앉아있을 시간 없다. 얼른 움직여서 음식 좀 해봐라. 제가 안 올 때는 시모랑 동서가 제사 준비했는데 제가 있으면 자동으로 제 몫이 되는 게 이 시댁 분위기라는 거죠. 시부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한 음식은 좋아했는데 이참에 제사 핑계로 저 불러다가 시댁 제사도 제대로 챙기고 저한테 대접받고 싶으신 모양이었어요. 저는 더 뭐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서 조용히 준비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없으면 동서가 했을 테니 거드는 척이라도 좀 했으면 했는데요. 그래서 아버님께 동서를 눈짓으로 가리키면서 물어봤었죠. 저 사실 이번에 다 안 오려고 했어요. 아버님이 오라고 전화를 주셔서 온 건데 설마 저만 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동서는 일 안 하나요? 며느리 너도 우리 집안 사람인데 계속 토라져 있을 생각 하지 말아라. 안 사람이 워낙 작은 며느리를 감싸고 있어서 집안일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수고해줘. 그 순간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제사라 시부모님 말고도 다른 어르신들도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를 시원하게 치른 다음에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양반들이 뭐 하는 짓거리세요? 이 집안 식구들은 남의 집 귀한 딸 없으면 제사 하나 못 치르나요? 라고 말하면서 시부모님을 개망신 주려고 했어요. 게다가 딸 있는 데서 목소리를 높이고 싶지 않았고 싸우다가 딸한테도 뭐라고 할지도 모르니 잔소리, 핀잔을 들으면서 참았죠. 그 당시에 남편이 많이 도와줘서 참았던 거예요.
그래도 제사라서 그나마 다행인 건 다른 집안 어른들도 시댁으로 모이시기 때문에 시모나 동서가 집안 사람들 눈치를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있을 때보다는 얌전하게 굴고 뭐든 하는 척이라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박 사건은 생각지도 못하게 터지고 말았어요. 제사 마치고 다 같이 모여 간식을 먹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동서랑 시모가 어르신들 눈치 보느라 집안일을 도와주는 바람에 계획대로 일침은 못 날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 언제 가시나? 그래야 나도 얼른 우리 집으로 튀어버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시모가 시조카한테 이런 질문을 다 하시더라고요. 예빈아, 일로 와봐. 할머니가 보내준 영어 유치원은 잘 다니고 있어. 거기서도 엄마처럼 1등이라면서 영어 유치원에서 배운 거 한번 해보자. 예빈아, 헬로 배웠잖아. 할머니한테 헬로라고 해봐. 엄마 앞에서 잘하던데. 아유, 우리 딸 쑥스러워. 이런 거 시키지 말까 그럼? 아유, 우리 예빈이 쑥스러움 많이 타잖아. 영어? 지금 갑자기 영어 해보라는 거야? 콜! 체크, 다이. 내가 알고 있는 영어는 이것밖에 없는데, 뭐가 또 있지? 시조카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하니까 시모랑 시부가 어리둥절해하며 저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셨어요. 남편이랑 저, 서방님을 포함한 다른 어르신들도 벙찐 모습으로 시조카를 보고 있었죠. 바로 그때 동서가 안절부절 못하다가 이러더라고요. 아유, 아니, hello, how are you 이런 거 해야지. 아유, 얘 왜 이상한 거라고 그래. 예빈이가 영어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했잖아. 엄마한테 보여준 거 한번 해보자. 근데 시조카가 지 엄마를 따라하기는 커녕 동서 핸드폰 가지고 꾹꾹 누르는 신용을 하더니 콜콜 나인 하는 거예요. 그때 서방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시조카를 붙잡고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예빈아, 그런 건 어디서 배웠어? 콜콜 다이라니. 그런 걸 영어 유치원에서 가르쳐 준 거야? 무슨 뜻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엄마 핸드폰에서 맨날 나오는 말이야. 엄마가 맨날 들려주는 영어인데 아빠가 나가기만 하면 엄마가 얼른 핸드폰 꺼내서 콜, 다이 이래. 예빈아, 할머니 말 좀 들어봐. 영어 유치원에서 배운 건 뭔데? 그 핸드폰에서 들은 말 말고 영어 유치원에서는 영어 안 배웠어? 엄마가 자기소개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영어 유치원? 우리 유치원은 햇님 유치원이야. 영어 유치원 아닌데. 그리고 나 자기소개는 한국어로만 할 수 있어. 영어로는 못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서방님이 시조카 손에 있던 동서 핸드폰을 휙 낚아채 가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동서가 화들짝 놀라서 이런 식으로 야단을 피우는 거예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왜 내 폰을 말도 안 하고 봐? 나는 당신 핸드폰 본 적 없는데 이런 게 어딨어? 내놔, 내 폰 보지 말라고. 요즘 딸은 맨날 핸드폰 부여잡고 뭐하다가 나만 보면 숨기더니 네가 애 앞에서 맨날 포커를 한 거야. 핸드폰 확인해 보니까 돈 걸고 하는 게임 관련 문자가 엄청 와 있었고 불법 게임 앱이 여러 개 깔려 있네. 그게 내가 그러려던 게 아니고 여보 화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냥 몇 번 한 것뿐이야. 그런데 우리 애가 너무 재미있어 해서 계속 내 흉내낸 것뿐이라고. 그리고 햇님 유치원은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 아니야. 당신이 분명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해놓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데? 엄마가 영어 유치원 보내라고 몇 달치 유치원비 몇백이나 보내주지 않았어? 그래서 나보고 그 돈 갚으라는 거야 뭐야. 당신은 맨날 출장 가느라 애도 제대로 안 봐놓고 나한테 왜 이래? 저 자식이 어떻게 지내든 말든 관심도 없으면서. 이 뒤에 동서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서방님이 출장이 잦은 부서로 자진해서 이동했다는 거예요. 아이 한 명을 키우고 보니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많이 벌어두는 게 좋을 듯해서 빡셌지만 월급은 조금 더 많은 부서로 이동했었대요. 그러니 집에서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만 들으면 서방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으니 시부모님에겐 말을 따로 안 한 거죠. 잔소리 들을 게 뻔하니까요.
아무튼 서방님은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동서는 그걸 또 서방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시부모님은 물론 집안 어르신들 모두 동서한테 노발대발하셨어요. 아유, 이게 지금 시부모 앞에서 우리 아들한테 하는 말버릇이 뭐야? 우리 아들 몰래 그런 게임을 하고 있었으면서 너 왜 이렇게 뻔뻔해? 이것이 진짜 우리 아들은 물론 집안 어르신 다 속여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 다른 것도 아니고 게임으로. 아이고야, 아이고 내 투야, 내 팔자야. 아니 요즘 휴대폰으로도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을사들이라고 뭐 별 수 없는 모양이구먼. 버는 돈이 많아서 그런 거 하나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얼마나 도박을 해대면 저 애기가 할 줄 아는 말이 도박하는 말이요. 의사라는 말만 들었지. 그 사실 의사도 아닌 거 아니요.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며느리를 잘못 들여도 한참 잘못 들였네. 왜 우리 집안에 카드놀이라니. 허허,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카드놀이? 제가 카드놀이 해봤는데 재밌어요. 주아 언니도 같이 카드놀이 하자. 우리 엄마한테 시켜달라고 말해줄게. 같이 하면 더 재밌어. 아유, 아가, 주아라도 데리고 가서 먼저 집에 가 있어라. 그 주아 정서에 안 좋다. 저 주아 표정 좀 봐라. 우리 소녀딸이라도 지켜야지. 아이고, 우리 아가 울겠네. 엄마, 어른들이 반응이 왜 이래? 다른 사람이 다이라고 하면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영어 해보라니까 다들 좋아할 줄 알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한마디씩 거들고 있는데 시조카까지 나서서 이 말을 짚을 만한 말을 하니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그러니까 시모가 손을 덜덜 떨면서 저희를 보내려고 하셨어요. 게다가 우리 딸은 1살 더 많다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대충 알아챘나 봐요. 우리 딸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있다가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남편도 저보고 얼른 주아 데리고 가라고 해서 딸과 조카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갔죠. 집에서 우리 딸과 조카에게 특별한 날에만 조금씩 챙겨주는, 애들에겐 자극적인 과자랑 음료수를 쥐어주면서 달래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조카랑 대화를 해봤는데 예빈이가 이런 뜻밖의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엄마가요, 꽤 자주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카드놀이를 했어요. 혼자서 악을 지르고 울다가요, 갑자기 큰 소리로 막 웃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버튼을 아무거나 눌러보라고 시킨 적도 있어요. 시조카가 이러길래 무슨 버튼을 눌러보게 했냐고 물어봤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45개 숫자 중에서 숫자 6개를 고르는 복권을 살 때 아이들에게 숫자 아무거나 불러보라고 하는 것 같은 걸 시킨 것 같았어요. 그런 식으로 시조카에게 그런 게임을 자주 시켰으니 코리니 체크니 그런 말이 생소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 그런 시조카 손을 꼭 잡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고 있었는데요. 그건 나쁜 게임이니까 다시는 할 생각하지 마. 알았지? 나중에 엄마가 하자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해야 돼. 그걸 계속했다가는 아주 큰일이 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을 쯤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길래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죠. 동서는 시모가 영어 유치원 보내라고 줬던 돈도 싹 다 거기에 탕진했다는 거예요. 남편 말로는 시모가 동서 멱살을 잡으면서 이렇게 따지고 들었대요. 아유, 그동안 내가 영어 유치원 보느라고 준 돈 다 뱉어내라. 의사가 돼가지고 지원해달라는 뉘앙스로 계속 말할 때부터 내가 이상했어. 너 의사인 건 맞아? 제가요, 의전을 졸업하긴 했는데 페이닥터라서 벌이가 영 좋지 않았고 실력도 별로였거든요. 안 좋은 소문까지 돌아서 저를 찾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어요, 어머님. 의사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던 것도 모자라서 따돌림까지 당해서 소외되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소문이 돌았길래 그렇게 됐냐고 물어보니 환자 중 한 명이 자식이 의대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동서는 처음엔 의과와 전혀 관련 없는 학과를 졸업했다가 공부해서 의전원에 갔다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게 동네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안 좋게 났다는 거예요. 의대 출신보다 의전원 출신은 좀 무시당하거나 못 믿어온 이미지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동선에 병원 환자가 서서히 줄게 되었대요.
게다가 낌새를 알게 된 병원 관계자들도 유일한 의전원 출신인 동서를 더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동서가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페이닥터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월급도 그리 많지 않는 상태인데 게임으로 이미 2천 정도 빚을 져놓은 거죠. 남편한테 여기까지 전해 듣고 나서 며칠이 더 흘렀어요. 남편이 서방님이랑 전화 통화를 하길래 동서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재수 씨가 거금의 빚이 생겼는데도 몰래 게임을 하고 있었대. 결국 내 동생이 재수 씨 폰을 키즈폰으로 바꾸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하던데. 뭐? 아유, 이혼도 아니고 키즈폰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키즈폰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 이거 당연히 이혼감인데 서방님 대단하네. 역시 예빈이 때문인가? 키즈폰에 위치 추적 기능이 있고 폰을 실시간 원격 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내 동생이 폰 관리를 하면서 재수 씨 상태를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아. 저도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서방님이 동서의 폰을 통제하겠구나 싶었거든요. 나중에 시모랑 동서가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말도 없이 오신 거예요? 연락이라도 좀 주고 오시지 그랬어요. 뭐 급한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어머님 손에 들린 휴대폰은 또 뭐예요? 이거 막내 며느리 핸드폰 키즈폰으로 바꾼 건 알고 있지? 키즈폰을 첫째 며느리 네가 모니터링하고 그 원격 통제인지 뭔지 그거가 너 해라. 네가 똑 부러지니까 형님으로서 동서 관리 좀 해줘.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시모가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 다 보였어요. 동서가 이제 별 볼 일 없다는 사실과 함께 빚까지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 원장으로서 원래부터 잘 나갔던 저한테 붙은 거죠. 박쥐 같은 시모다운 태도였어요. 게다가 시모가 제 눈치를 보면서 이런 말까지 덧붙이는 거예요. 아유, 솔직히 말하자면 작은 며느리 이것이 너를 무시하고 막대한 게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기강을 좀 잡아야지. 나도 순간 판단을 잘못해서 집안 기강이 잘못 잡힌 것 같아서 이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어라. 작은 며느리 그것이 다른 폰을 몰래 개통하거나 너한테 반항하면은 내가 아주 바로 이혼시킬 거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버릇없게 굴었죠. 앞으로 형님 우습게 안 볼 거고 게임 안 할 거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노력할게요. 동서 몸이 미세하게 떨리면서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살을 찌푸린 채로 동서한테 일이 물었는데요. 아, 동서 정신 사납게 왜 그래? 왜 가만히 있지는 못해? 어디 아파? 아, 가만히 좀 있어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이상하네. 게임을 못해서 그래요. 갑자기 키즈폰으로 바꾼 뒤로 게임을 한 번도 못했더니요. 몸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죄송해요. 하긴 그 정도 빚이 생길 정도로 계속 게임한 사람인데 갑자기 그만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동서가 무릎을 바로 꿇으면서 이러더라고요. 형님, 제가 이렇게 빌고 있으니까 게임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에 끝낸 게 어딨어요. 딱 한 번이면 대박 터질 것 같은데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이고, 안 되겠다. 너는 이혼시켜야겠다. 멀쩡한 애면 그런 게임을 하겠어? 네가 얌전해 보이고 착해 보여서 결혼시켰는데 아니 이런 사기 결혼이 어딨어? 동서, 이게 도대체 무슨 민폐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동서 이러다가 이혼당하면 끝장이라고. 이혼 소송 시작되면 동서가 승소나 수 있을 것 같아? 동서 이것저것 이혼시키기 전에 참교육을 시켜라. 작은 며느리 이것이 잘못한 게 참 많지 않니? 나랑 너가 작은 며느리 머리채를 좀 잡아야겠더라. 아, 그럼 동서 폰은 제가 관리할 테니까 어머님은 동서 교육 좀 시키세요. 동서 이것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계속 게임을 하겠다고 나서잖아요. 제가 이러니까 시모가 눈이 횟가닥 돌아가서는 동서 머리채를 잡은 거예요. 시모가 그날 열심히 동서를 참교육시키겠다고 하더니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시모가 맨날 저한테 동서를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보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댁에 가지 않더라도 동서를 불러다가 오늘은 어딜 대청소시켰다, 음식을 가르쳤다, 장롱 속 이불을 다 꺼내다가 직접 손빨래, 발빨래를 시켰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모가 저한테 이런 보고를 하기도 했었어요. 비 때문에 우리 아들 고생시켰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작은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힘든 티 낼 때마다 하기 싫으면 이혼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내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당연히 서방님 쪽이 승소하게 될 테니까 동서가 기를 쓰고 버티고 있었던 거죠. 시모가 동서랑 저랑 차별하며 시집살이를 시키던 것보다 동서가 더한 걸 당하고 있으니 제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동서가 시모 곁에서 온갖 집안일을 다 하면서 알랑방귀 뀌는 걸 포기했나 봐요. 그동안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혼자서 집 찾아온 적 없더니 제가 이 집안 실세라는 걸 알아차리고 시모처럼 아양을 떨기 시작했어요. 전화로 잘 지내시냐, 사바사바하고 집 찾아와서 괜히 저랑 친해지고 싶다, 너무 멋지시다, 아부를 떠는 거예요. 그런 동서가 기쁘기는커녕 토기가 올라오면서 불쾌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시모랑 동서가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 저한테 사바사바하고 있잖아요. 은근히 기분이 통쾌해져서 시모랑 동서가 이러는 걸 즐기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는 동서가 찾아와서 울면서 이러더라고요. 남편이 저랑 이혼하고 싶다고 이혼 전무 변호사까지 선임했대요. 저 이러다가 이혼당하면 진짜 끝장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걸 왜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혼하기 싫으면 서방님한테 가서 빌어야지. 동서 게임만 하느라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돈이 없어서 그래요. 이혼 소송할 돈 좀 빌려주세요. 전부 다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진짜 빌려줄 수 있는 정도만 주시면 돼요. 동서가 이러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시모한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려버렸어요. 어머님, 지금 동서가 저희 집으로 와서 무슨 말을 한지 아세요? 저보고 이혼 소송할 돈 좀 빌려달래요. 어머님이 와서 어떻게든 해보세요. 뭐? 그것이 진짜 미쳤나? 예,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곧바로 달려가마. 작은 며느리 그거 어디에도 못 가게 꽉 잡고 있어. 시모가 이러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서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었더니 몇 분 뒤에 시모가 씩씩대면서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시모가 동서를 보자마자 이런 식으로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와? 어디서 감히 돈을 빌리려고 드냐고? 우리 며느리 집에서 썩 꺼져. 아가, 우리 집안에서 이거 쫓아낼 테니까 조금만 너 기다려줘라. 시모가 이렇게 발광을 하면서 동서를 데리고 갔었거든요. 이 뒤로 서방님이랑 동서의 이혼 소송이 진행됐다고 들어서 이렇게 사연글을 써보게 된 거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골라 쓰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고쳐 쓰려고 애쓰지 마시고 손절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연을 끊어내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